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통 주식 채널입니다. 2021년 8월 18일 수요일인데요. 오늘 주식 시황의 중요한 두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운영자의 주관적 분석이니 매매에 참고하시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회원님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라고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시황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종합주가지수가 15포인트 정도 그동안 계속 하락세를 기울이다가 코스닥 거래소 동이 그동안 낙폭을 만회하고 조금씩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더 황당한 것은 2, 4분기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몇몇 종목들이 하한가까지 곤두박질 치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대량 거래가 되면서 몇몇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접하지 않겠지만은 일부 종목들은 일부 G9 제약이라든가 또는 엑세스바이오 같은 이런 종목들은 대량 거래가 되면서 일부 투자자들한테 관심이 많았던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진단 키트의 매출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사상 최대의 실적을 구가해서 그동안 적자에 시달리다가 흑자로 큰 폭의 흑자 전환을 일으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1, 4분기에 대폭적인 흑자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했다가 급락하고 다시 또 최근에 코로나가 어, 확진자가 이제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서 2, 4분기 실적도 좋으려니 기대를 하고 있다가 느닷없이 오늘 2분기에 1, 4분기에 대폭적인 흑자에서 2, 4분기에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은 하려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택, 턱도 없이 한 10분의 1 정도의 그 실적도 못 미치는 적자 전환이라는 이런 충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오늘 견디다가 하한가까지 급락하는 이런 상황이 왔는데 이러한 기업들 물론 이제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시황상 우리가 그 믿음을 버리기 쉽지는 않았던 좀 쉽게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은 하지만은 그래도 이런 황당한 기업의 속임수는 아니겠죠. 뭐 기업이 잘 하려고 하다가 그러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회계를 공시하는 그 요령이라든가 또 회사의 그 평소에 공시했던 내용하고 다른 그런 모습들,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기업에 당하지 않는 그런 요령을 G9 제약 또 엑세스바이오 요 두 종목을 놓고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특히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는 좀 충격이 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재무 구조라든가 앞으로의 영업 내용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어,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9 제약이라고 하는 종목은 우리가 이미 주가를 많이 관심 있게 좀 봤던 그런 기업이죠. 이게 사명을 코렌이라고 하는 회사였는데 이게 한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이 대선 인맥주로 연관이 되면서 1,000원대에서 무려 2,700원까지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코렌이 고점 부근에서 주가가 석연치 않게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다른 이게 이제 코렌이 동시에 같이 올라왔던 기업이 이제 카스라는 기업하고 주가가 비슷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죠. 요 위에 거는 G9 제약, 옛날에 코렌이라고 하는 그 기업이었고요. 요 밑에 거는 이제 카스라는 종목인데 다 이게 대선 인맥주로 회사의 뭐 감사라든가 뭐 이런 사람이 이재명 지사의 중앙대 동문으로 이렇게 연결이 된 그런 상황이긴 한데 여하튼 뭐
이 카스도 비슷한 흐름으로 주가는 지금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한때 8,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이거는 이제 대선의 그 역학 구도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겠죠. 앞으로 그 8월 말 이후에 이제 그 본격적인 그 대선이 5주 연속으로 미뤄지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현상들이 왔는데 이 코렌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진화인 제약 같은 경우는 이게 그 대선의 그 영향도 물론 있겠지만 그거 말고도 회사의 재무적인 리스크가 뭔가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시그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은 사실 여기에 이제 코렌으로 나오지만 이제 진화인 제약 같은 데는 이번에 정기 주주총회 결과인데요. 이런 주주총회 결과에서 보면 당기 순이익이 무려 420억 적자가 나오고 있는데 주가가 이렇게 영업이익 240억 적자에 그 당기 순이익이 420억 적자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적자 기업의 주식을 그 자본금도 340억인데 자본 총괄도 이거를 까먹고 230억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런 주식을 계속 좋아지려니 기대한 그런 거는 조금 무리한 기대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회사가 이 공시 내용에 물론 이제 이 주식을 고점에서 물린 투자자들도 많겠지만은요, 이게 물렸으면은 이 회사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고 유상증자 결정을 한다고 회사가 지난 5월 달부터 3자 배종 유상증자를 계속 그 공시를 해왔었죠. 그런데 대주주가 돈을 불입할 때 되면 그 돈을 불입하지 않고 또 증자를 일주일 늦추고 이렇게 지금 지난 5월 달부터 계속해서 끌고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이미 실적도 나빴고 그 다음에 대주주가 그 유상증자를 불입한다고 하고 돈을 안 놓고 또 연기하고 이렇게 해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미 투자자들이 이 종목을 그냥 들고서 당할 투자자들은 별로 없었지 않았겠는가 그런 판단이고요. 그래서 G9 제약은 이미 회사의 실적이라든가 또는 대주주가 유상증자를 불입하지 않고 계속 납입을 자꾸 미루는 이런 기업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한테는 앞으로도 다음에는 돈을 내겠지 하고 믿지 말고 과감하게 그 투자자들이 물렸다 하더라도 맺고 끊는 것을 분명히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G9 제약에 대한 설명은 끝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엑세스 바이오 같은 경우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이제 작년까지 그 계속해서 적자만 보던 우리가 이제 그 엑세스 바이오에 대해서는 저도 지난번에 실적이 너무 좋게 1분기 실적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좋게 나와서 유튜브로 제가 18,000원대 그 방송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재무 구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는데 물론 우리 소액 투자자들이 이런 기업들이 그 실적이 좋다고 그러면 우리가 공시된 거밖에는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그 전문 회계사도 아니고 그 회사에 가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 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거래소를 통해서 회계감사법인이 낸 그 보고서를 그것만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점. 그래서 이제 어, 그 액세스 바이오 같은 경우 우리가 잘 보면 지금 현재는 물론 이름을 팜젠 사이언스로 바꿨지만 옛날 우리들 제약이라고 하는 회사가 25%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미국에 영업 기반을 둔 한국 기업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냥 말라리아 진단 시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회사인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진단 키트를 비교적 빨리 미국에서 임상 승인을 받아가지고 작년에 그야말로 대폭적인 그 매출을 일으키면서 회사가 좋아진 거 아닙니까? 제가 작년에 그 결산 자료를 요약을 해놨거든요. 요거를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그 액세스 바이오에 대해서도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물론 이제 해외에 기반을 둔 그런 기업들의 특수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게 이제 보면은 주식 총수가 3,631만 주 아닙니까? 그러니 시가총액은 오늘 제가 아까 이게 자료 작성할 때만 해도 하한가가 들어가기 전이어가지고 한 제가 18,500원 정도로 잡았지만 뭐 그렇다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한 6,500억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기업들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자본금이 그러면 시가총액이 6,600억이고 주식 수가 전체적으로 3,600만 주면은 우리가 얼핏 계산해서 자본금이 500원으로 환산을 하면 5, 6, 30, 5, 35, 한 180억 정도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보면 이 회사에 자본금에 대한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없는데 제가 작년도 그 재무구조 작년도 주주총회 결과 자료를 보고 찾아본 그 결과 보니까 자본금이 19억이라고 기재가 돼 있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참 이걸 보고 내가 좀 깜짝 놀랄 그런 상황이었는데 물론 그럴 수가 있어요. 미국 같은 데는 그 무액면으로 우리는 액면가가 100원짜리냐 뭐 200원짜리 또 500원짜리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발행은 되지만 미국 같은 데는 아예 액면 자체를 하지 않고 그 자본금 그 출발하는 자본금의 주식수를 몇 주로 할 건가 이거를 많이 어, 그 해서 출발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3,600만 주에 지금 그 자본금 19억을 3,600만 주로 이렇게 나누다 보면 액면이 약 55원 정도가 나온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물론 이제 그동안 유상증자나 이런 거를 통해서 주식수를 출발보다는 많이 늘렸을 거고요. 근데 이제 자본 총계가 866억이에요. 20억 정도의 납입 자본으로 출발해서 자본 총계가 866억이고, 근데 부채도 만만찮게 835억에 이른다고 하는 점. 그 이제 작년에 그나마 이게 그 코로나로 영업이익이 매출액 1,200억을 일으키고 영업이익 687억 그리고 순수익이 482억 되다 보니까 요거를 그 조금 그 자본 총계에 이렇게 전입을 한 그런 측면들이 있죠. 근데 2019년도에는 279억에 그 자본 총계가 279억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게 그만큼 그 물론 이게 20억에서는 279억이면은 적은 거는 아니지만 부채가 압도적으로 많았었다고 하는 점. 그리고 작년만 해도 그러니까 2019년이죠. 2019년에 매출액이 430억의 매출액을 일으켜도 80억씩 적자가 나고 순이익에서는 175억 적자가 나는 그런 회사가 코로나로 인해서 대폭적으로 이렇게 좋아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문제는 금년 1분기에 그 코로나 진단 키트 매출이 아주 급등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매출이 2,250억, 영업이익이 1,800억이나 발생했는데 이런 거를 보면 이 영업 구조가 얼마나 좋은 회사입니까? 매출액 2,250억을 그 무려 1,800억이 다 남는 돈이다 할 정도면 마진이 한 70%도 넘는 그런 얘기죠. 70%, 80%로 80%에 육박하네요. 뭐 이런 상황이고 그런데 2020년 4, 4분기 그때는 그 매출액이 860억이었거든요. 20년 말에서 860억인데 이게 금년 1분기에 무려 3배가 넘는 이걸로 인해서 주가도 이때 급등했던 거 아닙니까? 이 1월 달 회사가 이런 내용을 공시를 하니까 주가가 이게 4월 달에 공시를 했죠. 4월 여기였었네요. 4월 26일 날인가 이런 그 좋은 공시를 하니까 주가가 2만 원대 여기 18,000원대까지 조정을 하다가 급등을 한 거죠. 3, 4일간 급등을 해서 48,000원까지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 이게 실적이 이렇게 좋으면
되게 이렇게 급락 패턴으로 가진 않거든요. 더군다나 코로나가 뭐 일때 물론 백신들이 보급되면서 진단 키트 수요가 급감한 그런 측면들이 있었죠. 그러다가 7월 달, 6월 달로 들어들면서 4차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코로나 숫자가 다시 늘어나고 그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이런 측면들은 좀 있었는데, 여하튼 회사의 이런 실적으로 볼 때 1, 4분기에 이런 대폭적인 실적이면 2, 4분기에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회사가 제일 중요한 건 보면은 이때 1, 4분기에 실적이 좋을 때는 불과 그 3월 달에 결산을 마감하고 한 달도 안 돼 가지고 실적이 좋다고 빨리 공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때 상황이면은 7월 20일경이면 그 2, 4분기 실적이 나왔어야 되는데 실적이 안 나오고 질질 끄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달 정도 경과돼 가지고 바로 내놓은 게 이제 적자 공시가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제가 아까 그 코렌 그런 기업에서도 진화인 제약 이런 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회사 기업 내용이 나쁜데 공시를 이렇게 늦게 내놓는 기업치고 좋은 내용으로 공시하는 경우가 없다고 하는 점. 네, 특히 2, 4분기에는 정말 믿을 수가 없죠. 어떻게 2250억짜리 매출액이 131억으로 급락을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131억 매출이 일어났는데 3배가 넘는 적자를 보인다. 여기에서는 이게 남는 이런 비용으로 따지면은 물론 이제 이 진단 키트라고 하는 게 이 특수성이 있는지는 몰라도 어느 정도 기본 양을 하지 못하면 계속 그 손실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행인 거는 1, 2분기 합해서 1, 4분기에 많이 팔았기 때문에 2,395억의 매출액에 약 1,000억의 아직은 흑자를 내고 있다고 하는 점이긴 한데, 이거에 대한 원인으로 회사가 미국에서 확진자 수가 급감을 했다. 일평균 30만 명에서 지금 3만 명대로 줄어든 상황이라고 하는데, 사실 최근엔 다시 또 30만 명대로 증가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미국도 지금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 가지고 내부적인 그 문제들 때문에 그 아프간에서도 군대를 철수하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온 문제들 최근에 우리가 좀 목도를 했고요. 진단키트 업체도 그 뒤로 허가받은, 이게 이제 진단키트 업체가 블루오션이다 보니까 이거 허가 받고 쉽게 이제 진입 장벽이 조금 낮은 그런 거에 속하죠. 그 업체들, 좋은 업체들이 대폭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판매 점유율이 떨어졌다. 그리고 이제 전문가용 항원 진단 키트하고 그 액세스 바이오의 특징이라고 할 것 같으면 마트라든가 약국 이런 데서 개인들이 사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간단하게 검사를 할 수 있는 게 특징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그 매출이 이런 업체들이 많이 늘어나서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대책은 미국에만 국한하지 않고 전 세계 시장으로 확대해서 오세니아 남미 쪽에 전문가용 진단 키트를 수출하겠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재확산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다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이야기이긴 하지만은요. 여하튼 지금 회사가 2, 4분기에 내놓은 이런 실적으로는 상당히 우리가 우려할 만한 그런 그 영업 구조를 가지고 한다는 측면이요. 그리고 이제 결산 실적을 이번처럼 이렇게 하나의 경험으로, 교훈으로 삼아서 일정에 맞춰서 좋은 내용이면 아주 최대한도로 빨리 실적을 공시하는데 자꾸 늦추고 늦게 나오는 기업치고 좋은 실적을 내는 기업이 없다고 하는 점. 물론 이제 우리가 거래소 공시에 의존해야 되는 개인 투자자들의 한계라고 보여질 수가 있지만은요. 여하튼 그 우리가 흔히 기대를 많이 가졌던 그런 기업들일수록 예,
2, 4분기에는 실적이 이렇게 좋지 않았었으니까 3, 4분기에는 회사가 얘기한 대로 해외 시장으로 좀 그 판로를 넓히고 그 다음에 지금 다시 코로나가 확산 사이에 있으니까 좀 더 나아지겠지 하는 그런 회사가 얘기한 거를 곧이곧대로 너무 좋은 쪽으로만 기대하지 말자고 하는 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번에 2, 4분기 실적에서도 우리가 액세스 바이오 이제 우리 한계로 인해서 미국에 소재를 둔 기업에 대해서 물론 그 회계법인이 전적으로 회계법인이 엄밀하게 회계 심사를 하겠지만 이번에 2, 4분기 실적에서 1, 4분기의 대폭적인 영업 기반을 그, 그 도저히 그 믿어지지 않는 그런 실적을 보여준 이런 사례들을 볼 때 이 너무 그 액세스 바이오가 코로나에 지나치게 의존한 취약한 영업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점 이런 것도 우리가 명심을 하고요. 향후 이제 코로나 재확산세라든가 또는 백신 보급으로 그 백신 보급으로 코로나의 그 진단 키트 수요가 얼마큼 줄어드는지 이런 여부가 뉴스에도 자주 거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된다고 그러면 3, 4분기에서도 또 매출이 또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크다고 하는 점. 그리고 이제 주가가 제일 중요한 거는 많이 떨어지면 자율반등이라는 걸로 해서 어떤 적정 주가라는 것을 지켜주는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지지선이라든가 그 저항선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주가가 이렇게 하락으로 기우는지 그러니까 반등할 때 제대로 반등을 해주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 다소 충격적이었겠지만은요 앞으로 그 코로나의 그 추이라든가 또는 회사가 공시하는 이런 내용들 더 면밀히 살펴보면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액세스 바이오에 대한 설명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